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재산세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 끝났습니다. 납세의무자, 토지 구분. 저 토지 구분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좀 투입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한 번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자, 183조 비과세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비과세 별표 하나. 제가 볼 때는 단독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비과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과세 요건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요건. 첫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으세요. 여기는 과세권자죠. 그래서 올비죠. 취득세도 비과세, 등록면허세도 비과세, 재산세도 비과세입니다. 무슨 말로 하면 국가 등이나 또 외국 정부나 주한국제기구. 그래서 여러분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183쪽 다시. 자, 18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한 밑줄. 그리고요. 적으셔야 된다. 반드시 밑줄 치고. 과세권자죠. 183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적으셔야 돼요. 여기서 국가 등은 왜 나왔냐면 여러분 재산의 소유자로 나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국가 등은 왜 나왔다고요? 재산의 소유자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정부. 여러분 우리 외국 정부가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상호주의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한국제기구가 자 동그라미 씌웁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소유 시뻘겋게 동그라미. 결국은 과세권자 등이 뭐 하는겨? 소유하는 재산. 자, 우리 세종자치시에 국가종합청사 건물 갖고 있죠? 네. 그럼 그 자기가 국가가 과세권자가 되면서 뭐가 돼?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요 규정은 취득세도 있었고요. 등록면허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었던 비과세 규정이다입니다. 다만 취득세는 뭐였고? 취득.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재산세는 뭐야 여러분? 소유 요거죠. 자 그런데 다만 184조 매니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묶으시고요. 결론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결론 과세죠. 1번과 2번은 결론 뭐야 여러분? 과세. 그래서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외국 정부에서 땡땡 뭐야 상호주의. 니네가 과세? 그 우리도 과세. 니네가 비과세? 우리도 비과세. 그거죠 여러분.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데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매수계약자죠. 이거 우리 납세문제에서 봤던 아주 중요한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작년에도 제가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했어요. 나온다.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동영상생들이 다 워낙 있기 때문에 금방 항의 들어오죠.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든지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매수계약자한테 이때는 납세무가 할 때는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이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과세죠. 자, 양가로 2번 갑시다. 또 나왔네. 밑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누구야? 과세권자. 적어놓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 같이 봐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자, 동그라미 사용입니다. 여기는 키워드가. 아까 양가로 1번은 뭐였어요? 소유였습니다. 여기는 양가로 2번은 소유가 아니라 뭐야?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단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단서를. 다만 뭐로? 유료로 사용할 때는 부과한다. 그러면 결론 뭐일 때만? 무료일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여기서 1년 이상은 장기를 말하는 거죠.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뭐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하니 안 하니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대가를 지급한대. 임차인한테 대가를 지급한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가 등은 소유자로 나온 거다, 사용자로 나온 거다. 사용자, 임차인 생각하세요. 정 안 되면.
임차 들어왔으면 뭘 줘야 되는데 임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임대를 주고 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이때는 그 재산 소유자한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과세죠. 근데 임차 들어왔는데 대가를 지급 안 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잖아. 이해하시죠? 이 사람한테 뭐 준 사람, 임대한 사람, 임대를 준 사람이 임대 재산에 대해서 이 국가 등에 들어왔는데 사용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무슨 사용하면 무상 사용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과세냐 비과세는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출전은 여기를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전이 어디를 건드릴지 여러분이 자꾸 예상하라는 얘기야. 결국 출전에 건드린 건 유료냐 무료냐 이걸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거니까 이때는 임대인한테 과세하고 안 하고? 하고. 근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안하니까 그때는 뭐는 때리지 않겠다. 재산세는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임차를 주니까 안 주니까 국가 등이 안 주니까 미안하잖아. 사유재산 침해적 성격. 그러니까 뭐는 안 때리마. 재산세는 안 때리마. 그래서 결론 여기서 과세 비과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임대인한테 얘기하는 거야. 임대인. 여기는 국가한테 과세 비과세가 아니라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소유자한테 과세할 거냐 비과세할 거냐 이걸 판단하는 규정이다 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국가가 뭐 들어와서 임차 들어왔다고 누구 재산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재산의 건물에 개인 또는 법인 소유 건물에 임차 들어왔는데 그 1년 이상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잖아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주는 거지 계속 더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때는 뭐는 안 때릴게? 재산세 안 때릴게. 근데 정상적으로 국가들이 뭘 지급하면 임대를 지급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뭐 하는 거고? 과세.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로 2번은 소유자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왜 나와서? 사용자. 그래서 이때 과세냐 비과세는 국가한테 과세냐 비과세가 아니라 이 국가 등이 들어온 임대사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한테 과세냐 비과세냐 이걸 판단하는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이미 어디서 나왔고 양가로 1번 소유 그때는 나온 거고. 그죠? 구분하시면 돼요. 양가로 1번 국가 등이 왜 나와서? 소유자. 양가로 2번은 국가 등이 왜 나와서? 사용자. 임차 들어왔다고. 근데 임대를 지급하냐 지급하지 않냐에 따라서 임대를 지급하면 이때는 과세. 누구한테? 임대사업자한테. 근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무슨 사용이면 무료 사용이면 이때는 임대사업자한테 뭐야? 비과세. 구분되셨죠? 예.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용도분에 따른 비과세 갈게요. 자, 첫 번째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적어 두십시오. 지목을 하나 주의할 것은 사적지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사적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만이고 사적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얘는 면제 대상이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하고 면제는 같다 달라? 면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100%를 감내는 게 바로 면제죠. 비과세는 아예 납세무 자체가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사적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다. 그러면 이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가 뭐냐? 그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사실 이거는 이미 어디서 배우셨어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셨던 그 지목입니다. 이때 지목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인데 여러분 이 1번에 공통점을 찾겠습니다. 얘들은 어떤 토지죠? 적으십시오. 얘들은 어떤 토지의 성격을 띠고 있냐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수익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랬죠. 재산세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뭐였어요 여러분? 수익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어디 오시나 166쪽 잠깐 올게요. 지금 또 세법의 매직쇼가 다시 펼쳐지는데 166쪽 오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까?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재산세 성격에 뭐라고 됐습니까? 재산의 소율이 나여 예상되는 뭐에 대해서 수익. 이때 수익을 뭐라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임대소득. 적혀 있어요? 아이 희한하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다 적혀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과세? 응익과세란 말도 적혀 있어.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무슨 과세인데? 응능과세인데 재산세는 무슨 세다?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다. 그래서 이 수익세, 응익과세는 어디에만 나와야 된다?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란 말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기억나시죠 이제? 끄덕끄덕. 기억나죠? 예. 그래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무슨 세 성격을 띠고 있다? 수익세. 근데 얘는 수익이 발생이 안 하더란 얘기야. 보세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하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근데 예배대로 하천이라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건 예배고 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수익. 도로에서 수익 발생합니까 여러분? 도로법상 도로에? 응?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국어 및 묘지는 마음만 급해갖고 제가 지금 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뭐다? 결론 냅시다. 뭐다? 비과세. 묘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세할 수가 없죠. 묘지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세 때려봐. 누가 내야 돼? 사실상 소유자. 그럼 묘지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야? 이번에 가셔야죠 한번. 그래서 가서 물어보세요. 재산세 내시나요? 안 낸다. 그러죠. 왜? 비과세. 자 2번 산림보호 또는 공익상.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185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들인데 여러분 기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규정은 기역입니다. 같이 보세요.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규정이랬어. 자 같이 봐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밑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아이씨 이거 다 못해요. 그냥 적으세요. 군사지역. 저 우리 의정부만 더 들어가도 군사지역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군사지역을 예, 상당히 뭐야 해야 될까? 출입이나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검문 받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니까 곤란하니까 이러한 군사 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 근데 여기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단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다만 군사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더라도 밑줄 합니다. 전다, 과수원, 묻줄 한 줄로 묶으셔요. 뭐예요, 이거? 농지. 그리고 뭐죠? 대지. 얘들은 뭐라는 얘기야? 과세! 적으셔야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잠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판단하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비과세입니까? 과세입니까? 또 옹알이 한다. 과세요? 비과세요? 응? 응하세요. 아주 이제 점점 교묘해져. 과세야? 비과세야? 저는 지금 두 개로 들려. 비과세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과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만 그렇게 들려요? 자,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비과세. 왜 비과세요? 군사지역 아니는 토지랬죠. 그러면 결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법상 통제 보호구역 안에 토지, 즉 한마디로 어디 있다? 군사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군사지역 안에 토지 중 뭐는 전, 답, 과수원 및 뭐는 대지는 뭐고? 얘는 뭐고? 과세고. 얘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외웠어.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법상 통제보호구가 아니라 토지로서 전답 과습의 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비과세. 근데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오고 뭐라고 한가? 목장용지 이렇게 나왔죠. 군사지역 아닌 토지 중 목장용지요.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뇨?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배운 적이 없어? 맨날 이거 입에 거품 물고 했는데 농지 및 대지는 과세고 이게 아닌 토지는 비과세라고 입에 거품 물면서 1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서는 군사지역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아니는 뭐라고 나와서 목장용지.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 그래? 배운 적 없대. 아이씨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가? 당연히 비과세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즘 최근의 실전 스타일이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과서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그럼 여러분 맞춘다고. 왜? 외웠으니까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출제는 목장용지란 말은 왜 한가? 농지 및 대지다 아니다. 아니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과세 비과세야. 비과세죠. 그리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전이란 얘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기억한 대로만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기억한 대로 물어보지 않고 살짝 뭐해서 물어봐? 돌려서 물어보는 거죠. 우위의 표현. 그럼 그건 여러분은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근데 그걸 알아채신 분은 이거 비과세구나.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저한테 교수님이 얘기해 준 거 다 나왔네요. 근데 이걸 못 맞히면 이 시계 네가 찍어준 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 똑같은 강의를 들었어도 그렇게 대답이 돼요. 자, 니은 갑시다. 외울 필요 없죠. 산림보호구역. 최종님, 시험님.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자, 디귿. 공원, 자연, 자, 보존 동그라미, 보존.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자, 공원, 요즘 시험이 얼마나 어렵게 나온지 한번 볼까요? 공원, 자연, 뭐라고 써요, 여러분? 보존구역 안에 뭐라고 써요, 여러분? 임야.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원 자연 보호구역 안에 임야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비과세. 보존하세. 우리나라 애국가도 보존하세 그러잖아.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자 잠깐 어디 보냐면은 174쪽 잠깐 올게요. 179쪽 174쪽 디귿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자연 거기 자연공원법에 지정된 공원 자연 자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환경. 그래서 얘는 뭐고? 비과세고요. 얘는 0.2% 과세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0.07 죄송합니다. 0.07 007이죠. 요거 갖고 장난치죠. 요거 갖고.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가.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노출됐어. 다행스럽게. 제가 볼 때 노출된 문제는 절대 그대로 안 나온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룰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괜히 세법 어렵게 만든다고. 미치겠어. 내가 세법을 왜 어렵게 만들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데 세법 공부하게 하려고 세법 어렵게 얘기하는 거라고. 실제 문제 나중에 우리 한번 기출문제 분석해 드릴 텐데 시간이 나면 한번 뭐 무료 특강을 하든지 하고 기출문제 한번 쭉 뽑아서 회차별로 연도별로 특징 나왔던 문제와 난이도 한번 분석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 갖고 장난치면 이건 답 없어. 이거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깜빡하면 저도 못 봤어요 이거. 보존 환경. 설마 이거 갖고 장난치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지. 이렇게까지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야 세법은.
자, 갑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항상 이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다. 기준면적 초과분도 나온다. 기준면적 초과분 뭐야, 여러분? 총합. 그 다음에 리을. 다시 185조. 외울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디귿만 한번 좀 주의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디귿은 요렇게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지. 이거 꼭 외우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그냥 보존에다 초점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외울 필요 없죠. 밑줄이냐.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대. 당연히 비과세야죠. 3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밑줄 적으십시오. 임시용 건축물이죠. 임시용 건축물. 가건물이죠. 건축법상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세 어떻게 했습니까? 비과세했죠. 따라서 재산세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비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비과세할 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된다. 1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역시 여기도 조건이 있네요. 밑줄 과세기간제 1년 미만입니다. 이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출전이 장난치는 부분입니다. 임시용 건축물 역시 재산세도 뭐 해준다? 비과세해준다.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6월 1일 현재 1년 미만이어야 된다는 조건.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거 예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대 철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현재 행정 관청에서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밑줄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건물. 여기서 포인트는 철거입니다. 어느 현재는 있지만 여러분 6월 1일 현재 건축물로서는 존재하지만 올해 한 해 뭐가 될 거라면 철거될 건축물이라면 재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출전은 이걸 또 장난치죠. 어떻게 장난칠까요? 우리 예상해 봅시다. 뭐 철거 예정 확정된 철거 확정된 뭐 예정된 건축물. 그럼 얘는 뭐야 여러분? 비과세 맞죠? 철거될 예정인 건축물이니까 비과세 맞아. 근데 출전 이걸 이렇게 장난치죠. 해놓고 이렇게 장난치면 여러분 비과세요 과세요? 뭐가? 토지는 과세고 얘가 비과세야. 그렇죠? 구분돼요? 요 놈은 철거될 멸실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 과세를 하면 안 하마? 안 하마 비과세겠다. 근데 얘는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그냥 토지분 재산세 때린다는 얘기죠. 감 잡으셨죠? 제가 뭐 얘기했는지. 철거 대상인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 부분은 멸실이고 설사 철거한더라도 토지는 멸실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토지는 정상적으로 못 때리고 토지분 재산세 때리고 뭐는 안 때리겠다. 건물분 재산세는 안 때리겠다. 뭐 할 거니까? 없어질 놈이니까. 그 없어질 놈 그거 밟아서 뭐 하겠어. 자, 그런데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부과한다고 했죠. 동그라미 1, 2, 3. 여기는 뭐죠? 묶으시고요. 과세.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번입니다. 중과세 대상은 거기 밑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임시용 건축물이랍니다. 그리고 6월 1일 현재 1년 미만이랍니다. 1년 미만이랍니다. 감 잡았다.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그런데 마지막에 딱 두 글자 더 다릅니다. 출전이 뭐라고? 별장으로 사용한답니다. 반장하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는 뭐였는데 여러분? 비과세 맞았어. 그냥 급하니까 맞네 비과세. 근데 마지막에 출전이 한마디에 딱 더 걸죠. 뭘 달아놔서? 별장으로 사용하는. 그럼 얘는 취득세 무슨 대상이니까? 중과 대상이니까 얘는 비과세야 과세야? 과세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만 전달되면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장난을 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자꾸 느끼는. 저는 자꾸 장난치는 걸 여러분들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잡아라. 무조건 외우지 마라. 이렇게 장난도 치는구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과표 갑시다. 1번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나오면 보유세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보유세. 뭐냐고?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부동산. 보유세에서 이 부동산은 뭐다 여러분?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론은 그 1번은 뭘 말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과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지금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요. 책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죠.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다고요, 여러분? 토지, 건축물. 여기가 일반적인 부동산인데 부동산 보유세로 오면 여기 별도로 뭐 하나 구분한다? 주택을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은 따로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나 건물에는 주택 부속 토지나 주택 건물에 포함된 거다, 제외된 거다. 제외된 거다. 주택은 너 나와. 따로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결론 낼게요. 계산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여러분? 시가 표준에 곱하기 뭐죠,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계산 요소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계산 요소는 몇 가지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개를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출제는 어떻게 장난칩니까? 얘를 싹 지워버립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니까요. 뭐가 빠졌다고요? 공정시장가 비율. 제가 나중에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기출문제 쭉 분석하고 볼 텐데 이렇게 장난쳐요. 다시 한번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계산 요소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시가 표현에 곱하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공정시장가가 나옵니다. 출전이 이걸 지워버렸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걸 시가 표현에 간다. 맞다 그러면 이제 또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도 징그럽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7년을. 처갓집, 본갓집 다 그만하라 그만하라.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보면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너 뭐 하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은행을 그만두고 결혼하자마자 은행 그만두고 저희 집사람 합의 와서 자기 3년만 고생해 나 공부해서 학교에서 당신의 자녀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합의 보고 했어. 근데 이게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니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다 뒤집어집니다. 저만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은 다 당하자버립니다. 저희 어머니 본가가죠. 그만하라 재준아 그만하라. 내가 며느리를 못 본다. 며느리 미안해서. 왜? 저희 집사람 은행에 다니고 있을 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집사람 먹여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는 임이다 이 새끼야. 저희 집에 가면 처갓집 가면 처갓집에서 뭐랍니까? 이서방 그만하게.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만 하면. 요놈의 꼭 최종 2차에서 꼭 떨어져. 환장하는 뒤집어져. 1차 보고 합격해서 2차 보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만 봤는데 또 떨어져. 그러면 다음에 다시 다 1차 보고 1차 붙어서 합격하면 다시 2차 들어가고 2차만 봤는데 떨어지면 또 다시 1차 들어가고 나는 무지하게 바쁘게 가. 1년 중에서 단 하루도 맘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남들은 맨날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뭐하냐? 뭐하니?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할 말 없죠. 그래서 제가 워낙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그 맛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자꾸 다그쳐요. 여러분은 그 맛을 보지 마세요.
어? 시험은 무조건 그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합격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독을 품고 하셔야 됩니다. 독을 품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시가편의 곱하기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편액만 한다. 자, 여기서 출제는 이거 어떻게 장난치나 보겠습니다. 이거를 슬쩍.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입증일 때는 법인 장부 가액.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오로지 무슨 말만 하죠, 여러분? 시가 표현액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는요, 여기를 많이 건드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걸 갖고 건드립니다. 자, 공정시장가격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가격은 뭐를 말하느냐? 자, 거기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디 보시냐면은, 예, 거기 186조 양가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6조 양가로 2번. 찾으셨어요? 자, 같이 보죠,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 밑줄.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가 바로 지방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고요. 그 지방세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중에서 특정 비율, 그게 바로 대통령령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공정시장가격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네요. 앞에 뭐였죠,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동향. 아, 얘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구나? 부동산에 적용되는 거구나. 꼭 적어 놓으십시오. 모든 보유세의 뭘 물어볼 때는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공정시장가격을 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 과표를 나올 때 뭐부터 확인하라? 공정시장가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이거 먼저 확인 안 하면 빠진 걸 못 잡아낼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공정시장가격은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나온다고요? 보유세,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과표는 반드시 뭐부터 확인하라? 공정시장가격부터 확인하라. 그래서 이때 이 공정시장가격이 뭐냐는 게 바로 우리 책에서 봤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때 바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최저 50%부터 최고 90% 범위, 주택일 때는 최저 40%부터 최고 80% 이 범위. 그래서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만 규정하고 있는가? 지금 범위만. 이 범위 중에서 몇 프로를 때릴 거냐? 그거는 어디서 규정하라? 대통령령으로, 즉 시행령에서 결정하라. 시행령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령이죠? 맞아요? 예, 다 아시죠? 여러분 법률체계. 법을 공부하면서 법률체계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다른 과목에서 잘 설명했을 거라 믿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요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에서 어떤 비율을 정할 건지 어디서 규정하라? 대통령. 결론 내겠습니다. 70%, 60%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지방세법상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그러면 요게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요 70%, 60%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딱 중간 비율입니다. 요 50%와 90% 사이에 딱 중간에 걸친 게 몇 프로라는 얘기야? 70%. 40%부터 80% 중간에 딱 걸친 게 몇 프로라는 얘기야? 60%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죠.
이게 제시가 되면은 여러분 중간을 잡아내면 되고. 그죠? 얘를 제시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0%씩이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이점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에서 개정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요, 얘는 이 비율은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가 필요는 근간이 뭐로부터 나는 거죠? 써져 있잖아. 시가 필요는 근간이 뭐다? 시가. 시가는 뭐야, 여러분?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는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파동을 이루면서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폭이 크면 클수록 시가의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얘가 달라지죠. 얘가 달라니까 뭐도 달라져. 재산세 과표도 들락날락거리죠. 그러니까 재산세도 들락날락거려. 그러니까 도대체 재산세가 얼마나 어떤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내가 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재산세가 나오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변하다 보니까 올라.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공정시장가입비율입니다. 얘가 너무 올라가면 얘를 어떻게 하라? 내려라. 얘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재산세 안 거치다. 그럼 어떻게 하라? 올려라. 그거를 어디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왜 법에서 규정 안 하고 있죠? 법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특정 비율을 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이걸 빨리 뭐 하려고 그러는데 고치고 싶어. 시가가 변동하고 있으니까. 그럼 누굴 모아놔야 돼? 국회의원들 모아놔야죠.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는지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병할 우리 지방세법 여태 개정 안 되고 있어요. 엄청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바쁘신 분 모셔다 놓고 이것 좀 고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고쳐주냐고 이게. 시장은 막 급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률에서는 뭐만 정해놓고 범위만 정해놓고 이 테두리 안에서 누가 결정하라? 과세권자 네가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죠.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저희 국무위에서 통과시켜버리면 되니까. 이해하세요? 예, 요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 요소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주택일 때만 적용하고 건축물일 땐 적용하지 아니한다. 뭔 개뿔 같은 소리야. 맞아, 틀려? 틀렸죠. 부동산이면 다 적용된다니까. 이해하세요? 실제 최근 기출문제가 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주택일 때 적용하고 건축물일 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시험에. 아니야. 부동산에 대한 모든 보유세 과표를 나올 땐 반드시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확인하라고요. 자, 제가 왜 자꾸 기출문 얘기를 하느냐. 뭐 잠깐 보죠. 예전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시간 내기가 좀 힘든데 보죠. 자, 210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시간 내서 한번 기출문제 분석해야 될 텐데, 해야 되는데. 210조. 문제 14번 보죠. 최근 23일 기출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필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가 한다. 이걸 보는 순간 얘는 무조건 틀렸다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왜 틀렸어요, 1번? 이 1번 보는 문구를 보는 순간 얘는 무조건 틀렸다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왜? 분명히 뭐랬어요, 여러분? 단독주택의 뭐랬어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랬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에다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 뭐가 없어요? 공정시장가액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는 순간 틀렸다라는 게 보이면은 답을 고를 것이고 이게 빠졌는데 이걸 안 보니까 엄한 데 가서 삽질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난친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가필액이 뭐냐란 말은 제가 안 했지만 이건 이미 했어. 어디서 했어? 취득세에서 했잖아. 취득세에서. 언제 했냐고? 와, 한장한다. 자, 이렇게 장난친다니까? 2번도 보세요. 2번도 보세요.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을 가입을 한다.
보는 순간 무조건 틀렸다고. 왜 틀렸어? 과표를 물어봤으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반드시 공정시장가표 나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틀려버리니까 뭐 내용 안에 따지고 자식할 게 없어. 3번 토지 재산세 과세를 개별 공시가는 무조건 틀렸어. 왜 틀렸어? 공정시장가표 없잖아. 뭘 따져? 뭘 어디 삽질해? 그런데 4번을 보세요.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나왔다. 시가 표준에게 100분이 얼마? 60. 아씨 이걸 또 공정시장 가입비리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뭘로 얘기해서 100분의 60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해하십니까? 만만합니까 시험이? 아닙니다. 요즘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문제가 예전에 옛날 문제 보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야. 아씨 옛날에 볼 걸. 옛날에 봤을 걸. 그러니까 저희는 선생들을 계속 이렇게 장난치니까 자꾸 올리는 거죠. 수준을. 올려. 실제 올릴 수밖에 없어. 옛날하고 달라.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쓸데없이 어려운 거 한대. 아씨 이게 어려운 거 하는 거냐. 지금 문제를 보라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100분의 60. 그나마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한 거면 여러분 그래도 공부하시면 나와 이거 맞아. 이거 보고 이걸 보는 순간 1, 2, 3이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빠졌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걸 또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죠. 뭐라고 돼? 60%. 이 60%가 뭐냐고. 이거잖아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출제는 공정시장발 주택 거기 뭐라 했냐면 여러분 4번 공동주택이랬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60%잖아. 그러니까 이걸 끌고 온 거죠. 이렇게 끌고 온 거죠. 공정시장가액 대신 요 놈을 끌고 온 거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있는 분은 그래 하고 잡아내는데 이게 안 떠오르잖아. 안 떠올라 이게. 고사장에서는 실전에서는 집에 가서 보니까 나오네 N병을. 그 재고는 뒤집어지는 거죠. 이걸 못 잡아내셨네요. 5번 보세요. 또 5번은 화한장한다. 5번 찍으신 분 정말 밀어버려야죠. 비록 2층이지만. 건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장부에 의해 증명되니까. 무슨 소리야. 못밖에 없다니까. 시가표준액만 나야 된다니까. 근데 5번 맞았다 찍으신 분 밀어버렸어 내가 5층에서. 사당동에 떨어져 있어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 또 어떻게 장난친 줄 아십니까? 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면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지만 고급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죠 또. 환장한다. 아니야. 무슨 주택이 뭐기만 하면 주택이기만 하면 일반 주택, 고급 주택, 별장, 구분, 이씨 없이 무조건 60%야. 근데 살짝 이거 끄집어 놓죠. 너 이거 알지? 사치선서. 응, 알지. 그러니까 얘는 60%가 아니라 70%겠지. 응, 맞네. 그러면 이제 또 꼬이는 거죠. 그래 맞춰보니 계속 피곤해. 본인이 못 맞추면 마음이 약하시면 자식한테 맞춰봐라. 남편한테 자기가 맞춰봐. 그게 바로 여러분 15번이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211조 문제 5번. 보기 5번.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자꾸. 211페이지 문제 15번 5번 보셨어요? 자 보세요. 같이 봅시다. 법령에 따른 뭐라 했어요 여러분 거기다. 고급주택. 아주 출전이 뭔가 여러분들 그럴듯한 거 끄집어낸 것 같아. 여러분 딱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려요? 사치성 떠올랐죠?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랬죠. 그럼 여러분 뭐 확인해야 돼? 시가표준액 곱하기 뭐라 해야 돼? 공정시 나왔네. 공정시장급이 다 맞았네.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70. 여기 몇 프로? 자 이게 실전이야 여러분. 잘 나갔잖아. 요거 그대로 제시해놨죠?
제시해놓고 살짝 뭐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급주택 해놓고 요거를 뭘로 고쳐? 70. 하고 가면 이제 또 삽질하는 거죠. 맞아.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할 때 뭘 자꾸 잡아놔라. 키워드를 자꾸 잡으라는 얘기야.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건드립니다. 그걸 출전에 자꾸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을 여러분이 자꾸 평소 공부할 때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오겠습니다. 다시요. 마무리합시다. 맨날 나만 흥분해. 씨. 여러분은 빨리 쉬죠. 그러고. 자, 빨리 쉽시다. 여기 와. 다시. 186쪽.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말합니다. 시가 필행. 이 시가 필행은 어디서 했죠? 이미 취득세 설명됐어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시가 필행을 했어요. 첫째, 시가 필행이란 뭘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입니다. 그래서 시가 필행은 어딜 때만 나온다?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설명하는데 시가 필행이 나와서 맞아서 틀려서 게임 끝났지. 게임 오버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를 설명하는데 시가 필행이 나왔다고 맞은가 틀린가? 무조건 틀렸죠. 왜 틀렸어요? 얘는 어디만 나와야 된다고? 지방세. 근데 왜 국세는 종부세계인데 얘가 나오냐고. 그런 게 보여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방세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두 번째 특징 누가 정해놓습니다. 과세권자가 과세물건별로 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구체적으로 토지와 뭐는 주택은 특징이 제가 이랬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의 가액을 조사해서 가액을 결정 공시합니다. 이걸 뭐라 해서 여러분? 이걸 뭐라 해서? 공시된 가액.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학개론에서 배우신다고요. 학개론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에 따른 부동산 여러분 감정평가 배우시죠? 학개론 만 뒤에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 여러분 공부하잖아 학개론에서. 그러면 이때 토지와 주택은 매년 가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공시된다고요.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주택은 뭐에 따라서?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뭐로 구분한다고요?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면 뭐?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이때 이 공시된 가액을 토지일 때는 뭐라는 거고요?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고요. 주택일 때 공시된 가액은 주택의 형태라서 단독주택이면 뭐고요? 개별주택. 아파트면요? 공동주택 가격이라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 써져 있냐? 잠깐 다시 갑니다. 자꾸 제가 반복 복습시킵니다. 98조 오시기 바랍니다. 또 세법의 매직쇼가 펼쳐지겠죠? 98조 오셨습니까? 분명히 밑줄 쳐져 있습니까? 표시되어 있어요? 안 되세요? 되어 있어요. 그 누가 했을까? 환장하죠.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뭐란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뭐란다 여러분? 개별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이때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무슨 가격이 나온다?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써져 있어요? 저거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자,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뭐에서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납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토지 전체에 대한 시가 표준에 가려면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해야 됩니까? 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그랬죠. 면적을. 그래서 거기 박스에 면적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어? 곱해져 있죠? 이해하세요? 그 면적을 왜 곱했냐고요? 바로 얘는 개별 공시지가는 뭐로 나왔으니까 1제곱미터당 가로 나왔기 때문에 내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시가표를 구하려면 뭘 곱해야 된다고요? 면적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면적 있죠? 있어요? 찾았죠? 그런데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은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 개별주택가나 공동주택가격은 특징이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다? 일괄 고시가격이다. 이거 11월 달 이 기본 과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에서.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11월 달 지방세 기초 기본 개념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다 하면서 입에 거품 물면서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책에도 보시면 거기에 시뻘겋게 표시되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안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은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다 여러분?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다고요? 일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건 무슨 가격이에요 여러분? 전체 가격이죠. 이거 학기론에서 배우는 거야. 학기론. 왜 이걸 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질 급한 제가 먼저 해야죠. 학교에서 할 텐데 이거 하죠? 여보세요. 학교는 마지막 부분에서 감정평가할 때 이쪽 부동산 가격 공시 이거 공시되는 거 이거 해 안 해? 하잖아. 감정평가 안 할 수가 없어. 이걸 왜 안 해? 감정평가 근간이 되는 게 이건데 맨날 나만 해. 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개별주택가는 공동주택 특징이 뭐야?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전체가입니다. 전체가.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조만간 올해 거 나오겠죠? 홍시하잖아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갖고 있어. 자, 아파트니까 뭐가 나오는가?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죠. 자, 근데 이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된 가격으로 나온 게 보니까 6억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 나왔다고요, 여러분? 6억. 놓치면 안 돼요. 6억. 그러면 이 6억 원의 의미를 아시라고요. 이 6억 원은 아파트 건물은 물론 뭐까지?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공시를 할 때는 주택 건물 따로, 주택 부서 토지 따로 찢어서 공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 통째로 나온다고. 이걸 바로 부동산 학교에서 뭐라는가? 복합 개념이라 한다며. 응?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경제적 일체 단위로 본다며. 그래, 스케, 네 마음대로 해라, 스케. 맞아.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주택은 공시되는 가액인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액 여러분? 일괄고시. 그래서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이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죠. 그러면 이걸 끌고 갑시다. 재산세로.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얼마 나왔어요? 6억. 그럼 여기다가 얼마? 6억. 곱하기 뭐 곱해야 돼? 몇 프로? 60% 곱해야죠, 여러분. 짧네. 그러니까 과표는 얼마 돼야 되는가? 또 이게 어렵네. 6억 곱하기 60%가 얼마? 3억 6천만 원이 바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목숨을 걸고 재산세 가면 여러분한테 반드시 그림을 기억하라고 했어. 171조. 171조 가면 여러분이 보유세를 공부할 때 이 그림이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171조. 뭡니까? 그림 보이십니까?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상가 등 건축물과 부속 토지 등 건물과 토지를 시뻘겋게 표시됐네. 뭐라고? 구분.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상가 건물은 뭘로? 건물분 재산세. 그 밑에 뭐는?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몇 개가 나온다? 2개. 그런데 뭐는? 주택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통합하여 시뻘겋게 표시됐죠. 과세한다. 여러분 표시되어 있습니까?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죠? 근데 처음 듣잖아. 그러면 왜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만 왜 하나 나오는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죠. 주택분 재산세가 하나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공시되는 가액 자체가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고 일괄해서
일가란 놈에 공시된 이놈을 재산세 과표, 이 시가표로 가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죠.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세법이 일부러 일괄 과세한 게 아니라 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되는 가액 자체가 건물과 토지가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고 안 나눠진 이놈을 가지고 재산세 과표라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 절대 잊지 말라 그랬죠. 무조건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하나야. 그죠? 다만 그거를 그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다르면 그 나온 주택분 산출세 하나를 뭘로 공동 소유하면 지분별로 나눠줘라. 그렇죠? 맞아? 지분별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가? 2명이죠. 자, 주택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을이 소유해. 사람은 몇 명이야? 2명. 근데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 하나. 그럼 이거 하나 나오면 찢어줘야 돼? 안 찢어줘야 돼? 찢어줘야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어떻게 찢어줄 거냐? 그게 바로 토지, 건축물, 시가편액과 그다음에 뭐 건축물 시가편액 비율로 뭐하라? 안분하라. 그런 규정이 또 나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 191조 잠깐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자, 191조 동그라미 2번 찾으셨어요? 주택을 밑줄 뭐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주택을 뭐라 했어요, 여러분? 2명 이상이 밑줄. 191조. 맨 밑에 동그라미 뭐 찾으셨냐고요? 예. 주택을 누가 2명 이상이 밑줄 다시 공동 소유 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건 무슨 소유야? 구분 소유잖아. 이거는 앞에 건 무슨 소유고 뒤에 거는 무슨 소유고 그런 거 구분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뭔 소리요? 이때 공동 소유나 구분 소유나 공통점은 뭐야? 앞에 2명 이상이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2명 이상이 구분 소유하거나 사람은 몇 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이에요. 근데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 하나. 그러면 사람은 2명이니까 이걸 사람별로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어떻게 나눠줄 거냐? 다음 페이지죠. 해당 주택에 대한 세를 정의할 때는 해당 주택이 토지와 건물가액을 뭐한? 합산한 과표. 합산 시뻘겋게 동그라미. 절대 주택분 재산세 과표는 나눠줘? 안 나눠줘? 안 나눠줘. 그래서 합산한. 그걸 출제리 또 뭐라고 바꿔? 구분한. 그렇게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죠. 실전이야. 실전에서 이걸 합산한 과표 이걸 뭐로 바꿨다고? 구분한 과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표는 무조건 어떻게 나오는가? 합산한 가액이다. 뭘 곱해서? 표준세를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적으세요. 거기다 참조 167쪽 적으시고요. 160쪽 빨리 옵니다. 빨리 화장실 합시다. 167쪽 오셨습니까?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160쪽 맨 2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다를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주택에 대한 뭐를? 산출세. 몇 개 나와서 산출세 주택분 재산세니까 하나. 그거를 다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자 동그라미 뭘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오면 하나 나오면 그거를 구분 소유할 때는 어떻게 하라?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를 어떻게 하라? 나눠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소유자,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내라 그 얘기죠. 이것도 실전 기출문제죠. 최근입니다. 어떻게 고쳤냐? 하씨. 거기 시가표의 비율로 안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거를 고칩니다.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편액 비율에서 그 시가편액 5글자를 2글자로 고칩니다. 면적. 뭐로? 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 안 보이는가.
구분 수하는 건 알겠는데 출전이 이 시가편의 비율을 살짝 뭘로 고치는 걸 면적 비율로 고치기. 이게 안 보여. 실전에서.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꾸 뭐 하는 연습 안 하면 키워드 잡는 연습 안 하면 실전에서 안 보인다. 시간 날 때 한번 기출문제 보세요. 제가 뻥을 치는 건지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기출문제를.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좀 쉽시다.